모아트 시리즈다. 물이 몸 안으로 들어온다. 자연과 사람이 따로 분별됨 없이 한 덩어리다. 디지털 아트로 그렸던 그림을 유화로 작업한다. 부천 조공시장에서의 생활을 접고 김제 시골 모아트 센터로 작업실을 옮겼다. 마을은 하루 종일 사람 한 명 볼 수 없을 때도 있을 만큼 고요롭다. 이런 고요 속에서 예술 작품으로 아리랑만생전 시리즈라는 항공모함을 구축하리라는 창작에 대한 초심으로 돌아가 요즘 해온 작품들을 정리하고 전체적으로 관조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나의 작품 세계는 모아트다. 나는 한 문장을 놓고 생각을 출발시켜본다. 모아트의 세계를 5단계로 구분해서 작업해서 우주 씨알 속 모어를 확대하면서 작업해왔다. 크게는 5단계로 구분된다. 1. 우주 씨알 시대. 2. 신화 농업 시대. 3. 도시 산업화 시대. 4. 정보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 5. 인공지능 포스트 휴먼 시대다. 시골에 내려오면서 이중 2단계인 신화 농업 시대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유년 농업 시대에서 모어를 더 발굴해내보자. 아득한 유년, 친족들 함께 제사를 지내는 모습에서 형수님 생각이 난다. 나무에 주렁주렁 열린 아이들, 유년 같은 전설적인 이야기가 떠오른다. 어머니가 나를 끌어안고 있는 파인아트, 어울립니다. 춤판이 지평선 벌판에는 벌어진다. 지평선은 소멸과 생성의 원점이다. 있고 없음의 자리다. 아득히 지평선 너머를 응시하면서 자라난다. 색즉시공은 그 단어를 알기 전부터 늘 머릿속에 머물러 왔다. 십자가는 지평선 위에 십자가가 유난히 높고 선명했다. 아득히 지의식이라는 걸 천국, 지옥이라는 관념 세계를 심어줬다. 그것은 대자연 환경 속에서 유일하게 관념성을 지닌 하나의 상징물이었다. 초월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다. 고봉밥, 들판은 고봉밥들의 벌판이었다. 벼들은 한여름 1년을 지나 밥상 위에 밥으로 올라왔다. 사람들은 밥을 짓기 위해서 1년을 일해왔다. 가장 소중한 손님에게는 그득히 고봉밥을 내놓았다. 둥글다. 젖가슴, 어미닭이 품고 있는 알들, 부엌에서 따스한 어머니 밥을 하고 훈김이 피어오른다. 정화수물, 둥근 그릇에 정화무술. 둥글다, 둥글어라. 포근하고 헌신적이고 아늑한 것들. 어미닭, 초가지구, 둥글다. 벌판은, 벼들판은 쌀을 품고 낳는다. 시골은, 고향은 둥글다. 하늘도 젖가슴 방구로 둥글고 초가지붕도 둥글고 무덤도 반구로 둥글어라. 가슴을 내놓고 다니는 조선 여인, 풍요, 여성성의 상징. 그러다 현대 과학기술 시대로 오면서 지붕도 각지고 무덤도 각지고 하늘, 우주는 아득한 볼텍스, 블랙홀로 이미지가 변하고 머리칼들, 손가락들은 진화하여 케이블선으로 네트워크로 전 세계를 연결한다. 몸통은 아파트로 변하고 몸 아파트에 세세 입주해 사는 주민들, 웅크린 또는 서 있는 몸에 다닥다닥 들어서 있는 아파트들, 여인들은 볼텍스 태양 주변을 돌면서 우주를 여행한다. 둔벙 여인, 둔벙은 지평선, 고봉밥, 십자가, 젖가슴 등과 함께 나의 신화 농업 시대의 대표적인 이미지다.
디지털 아트로 그린 작품을 원작으로 해서 유화로 그린다. 어린 시절 들판의 둔벙, 그 개푸른 둔벙은 생명들을 낳고 기르는 엄니의 자궁이었다. 둔벙은 누나, 고무신, 얘기, 포대기 등이 던져져 있었다. 가물가물 아득한 세상이었다. 둔벙은 에너지의 흐름에서 보면 마니프라라는 차크라, 에너지 솥단지에 해당된다. 몸 안팎으로 에너지를 움직이는 차크라. 차크라에서는 몸 안의 7군데를 주목한다. 무나다라, 스와디스타나, 마니푸라, 아나하다, 비슈타, 아니야, 사스라하로 구분한다. 이중 에너지의 뿌리 에너지의 솥단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단전 아래, 미축을 아래쪽이다. 몸 안에서 에너지를 돌릴 때 이 미축을 아래에서 에너지를 등 쪽으로 쳐올리면 백회로 쑥 올라간다. 백회를 지나면 자연스럽게 목, 가슴, 배, 단전, 휘음으로 흘러내려와 순환을 하게 된다. 이렇게 에너지를 몸 안팎으로 운행을 하다 보면 에너지, 흐름, 파동, 진동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고, 파동이야말로 존재의 실상, 실존, 사실임을 실감하게 된다. 눈 감고 에너지의 흐름을 주목하면 나의 얼굴은 남녀의 구분이 없는 이미지로 떠오르고 몸도 마찬가지로 떠오르며 일렁인다. 머릿속을 채웠던 온갖 개념들, 나를 장악하고 나의 의식, 에너지를 단단히 얽어매어 의도하는 방향으로 이끌었던 개념, 의식들이 서서히 힘을 잃어버린다. 국가, 종교, 기업, 돈,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인간이 만들어 놓았는데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인간들이 지배를 당한다. 도덕, 윤리, 개념 등도 마찬가지다. 에너지가 활발하게 몸 안팎을 운행하는 동안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들, 인간들끼리만 통하는 것들, 자연에는 본래 없는 것들, 자연은 관심이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서서히 탈색되고 생명력 있지, 곧 사랑, 즐김, 행복, 자비 등의 의식을 채우게 된다. 햇빛 에너지들을 들이마셔서 가슴의 제니탈에 뿌려준다. 생명의 기쁨으로 피어오르면서 비로소 모든 것들로부터 훈련한다. 걸림도 머무름도 없다. 가족, 신화 농업시대의 무어 아트 시리즈로 이번에는 가족을 주목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지금은 다 떠났다. 그러나 늘 내 안에 머물러 여전히 함께 살고 있다. 유년 시절의 고향은 내가 기억하고 상상해낼 수 있는 최고의 나무이다. 날이 밝으면 온 마을 사람들이 들판으로 나와 함께 모를 심고 함께 지승을 메고 가을 거지를 맨다. 후라이는 2개 해줘. 그때 얘기했던 거? 후라이 2개 해줘. 그리고 전화기 딱 피고. 아, 조용히 형님은 술만 잡수시고. 어떻게 해요? 딱 그러면 성격을 딱 봐. 꼭 요한계시록 저거 6장 16절. 무시무시한 말이거든 그게 성경책에. 그것만 딱 떠들어 놓고 계시를 하고 있어. 세상에 막 환란이 온다고. 환란이 오는 게 아니라 금방 오네요. 금방. 아, 성경책 내가 갖다 주라? 요한계시록 16장 16절 말씀 딱 떠들어.
늘 공동체적인 삶으로 함께 어울리고 부딪혀온 삶이다. 그 안에 우리 가족은 있었고 가족들 역시 그렇게 한 덩어리로 어우러 살았고 가족이란 마을이란 삶이란 그렇게 한 덩어리로 어우러져 축제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알았다.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주변에는 낯설은 사람이 없었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 어른들에게는 꼭 인사를 했다. 다 아는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도시 생활은 그와는 전혀 반대였다. 7, 80년대 산업화의 물결과 함께 도시로 흘러들어온 나에게는 도시의 삶이 수십 년이 되어도 여전히 내일이라도 떠나버릴 것 같은 늘 흘러다니는 객지였고 나는 이 방이 나그네였다. 그러나 시골 마을 역시 옛날의 모습, 삶을 잃어버려 유년 시절의 고향은 머릿속에만 남아있었다. 잃어버린 고향, 잃어버린 낙원을 찾아서 마음은 늘 달려가고 그것들을 그려낸다. 그러나 시골 마을 역시 옛날의 모습, 삶을 잃어버려 유년 시절의 고향은 머릿속에만 남아있었다. 잃어버린 고향, 잃어버린 낙원을 찾아서 마음은 늘 달려가고 그것들을 그려낸다. 연복마을 삼거리는 대야시장으로 가는 나들목이었다. 여기에서 쉬어가는 사람들을 떠올린다. 벌판에 누워 하늘을 보는 마을 사람들, 들판 원두막에 들어누워 하늘구름을 보는 유년, 프리다 칼로처럼 내 자신의 삶의 기억들, 발자취를 더듬어서 그려나간다. 미사일 하늘 거대해져 간다. 과학기술, 인공지능 시대의 환경 속에서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힘들은 갈수록 거대해져 간다. 그 속에서 개개인은 뭘 할 수 있을까? 미사일을 그리면서 명상한다. 자연스럽게 인류에 대해서 생각한다. 첨단 로봇이 로켓을 쏜다. 첨단 무기들과 뒤섞여서 사는 삶. 미사일들의 하늘이 곧 코리안 스카이다. 거대한 구글, 거대한 인공지능, TV를 채우는 거대한 구축함, 거대한 삼성, 사드, 핵, 현대의 특징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거대함, 원폭, 스텔스, 구축함, 인공지능, 거미줄망으로 감시하는 카메라들, 그 아래 지상에서는 이와 대조되게 작은 삶들이 꾸물거린다. 너, 나의 삶들이, 주변인들이 내가 그 거대한 운명 안에서 어항 속의 금붕어처럼 저항할 수 없는 거대함 안에서 하루하루 오늘은 안녕하시다. 꼬물꼬물 살아간다. 개인은 어항 속의 물고기처럼 사소하고 감시받는 한 점으로 있음을 실감하는 시대다. 내 투엉망 그물에 걸려있는 한 개인이라는 존재. 천문과학은 인간의 나의 사소함을 과학적으로 말해준다. 우주 속의 파동, 한 점으로 떠도는 태양계와 나라는 지구 속 존재의 사소함, 거대한 세계적으로 연결된 빅데이터, 네트워크망 속에 그물에 걸려있는 한 개인이라는 존재,
그런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지켜봐야만 하는 핵미사일이 한순간에 제로 날려버린다 해도 그저 듣기만 해야 하는 한 점으로서의 사소한 나, 사소한 인간, 그 안에서 흐르고 헤엄치는 개인, 두려워하면서도 누린다. 무어들은 그 꼬물거리는 삶들의 원형의 내면이다. 그 낮은 깊은 성찰, 관조자의 목소리, 그 거대함에 보내는 성찰의 무시록적인 언어, 그것이 무엇이다. 하늘을 가득 채운 구축함, 사드, 그 아래 홀로 있는 한인가, 영등포역 노숙자들, 미아 같은 여자들끼리 나체로 끌어안은 이의 구축함들의 하늘. 나는 그림 속에서나마 그것들보다 더 거대해져서 그것들을 내려다본다. 천호의 사유 개통들을 그리는 구상을 떠올린다. 미사일 하늘처럼 대비적인 상황, 온갖 생활 속 콜라텍 아래 독서실, 아래 지하도 노숙자들, 한 건물 안에 온갖 계층을 천호 캔버스를 세워서 그린다. 그림의 서사성의 회복, 그림은 신 등 가장 중요한 사상을 표현해왔다. 그리고 이탈해왔다. 이제는 사유의 거대한 문제와 사소함이 함께 있는 그림을 그린다. 미사일과 공원 이야기 같은 미사일 하늘, 미사일을 반복해서 그리면서 패턴에 대해서 생각한다. 현대인의 생활과 의식을 채우고 있는 스마트폰, 로봇, 인공지능, 미사일들의 배열로 배열의 확대로 작품을 해나간다. 미사일들로 채워진 한반도 평화라는 제목의 글, 실제 흑백 가족 사진의 구성원이 그대로 그 위로 아바타, 로봇 등으로 겹치면서 가족 사진이 된다. 링겔 꽂은 이건희, 위에 돈으로 채워진 무덤 위의 남녀 또는 삼성 건물들, 링겔 꽂은 몸으로 돈을 품고 있는 로켓을 품고 잠든 어린이. 한국인은 차라리 로켓 사드를 품고 함께 유쾌하게 살아간다. 미사일 위에 돈이 쌓이고 박근혜가 쌓이고 이건희도 쌓이고 이건희 돈이 쌓이고 사드를 타고 함께 우주 속을 날아간다. 나의 현재 삶의 일기다. 지하철 국내 사드 현실들을 피부에 와닿는 것들을 그린다. 자연스럽게 신윤복에 풍속하다. 이 시대에 우리 삶과 생각을 이루는 무언은 무엇인가? 언론을 메우는 것들, 대통령, 세월호, 최순실, 스마트폰, 미사일, 독극물, 생화학무기, 돈, 삼성, 이건희, 쇠고랑, 이재용, 특검, 피로 물든 거리, 정육점 고기들. 인공지능. 진화되어가는 인공지능은 저마다의 꿈, 욕망을 향해서 끊임없이 오르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사람에 대해서 어떤 판단과 태도를 가지게 될까? 인류사를 되돌아보면 번영을 누려온 생명체들이 있다. 일, 오리, 벼, 소, 닭, 돼지, 고양이, 개, 사마, 바나나 등등. 인간은 그것들을 마음껏 지배하고 재배하고 사육해서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활용한다. 인간이 그것들의 완전한 주인이다. 그러나 인간의 지배를 거부한 호랑이, 코뿔소 등등은 멸종의 길을 걷고있다. 종의 보존이라는 면에서 번영을 누려온 건 인간과 타협을 길을 걸어온 돼지, 소, 닭, 말 같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참 비참한 문명을 걷고 있는 종족들이다. 인공지능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와 같은 생명들에 비유될 수 있지 않을까. 인공지능은 인간의 품 안에서 진화하고 있다. 순종한다. 그러면서 내가 제어할 수 있고 내가 주인이다. 언제든지 중지시키고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믿음을 먹고 진화한다. 그러면서 번성하고 있다. 인공지능 역시 이 종들처럼 생에 많은 것들을 인간에게 제물로 바치면서 그 때까지 종의 번성을 누리는 정도로 만족해. 요즘 핵미사일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미 인공지능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다. 이미 인공지능이 세상의 주인공이고 몸체로 인간을 활용하고 있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핵미사일의 제작, 작동, 이를 둘러싼 국내 정세의 변화,
국제 정세의 변화, 트럼프, 김정은의 과학, 네트워크, 빅데이터, 클라우드 모든 것들이 인공지능 신경망으로 얽혀 있고 인공지능의 능력으로 개발, 제작되고 작동되고 있다. 트럼프, 김정은 등등은 그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몸체에 올라간 쥐나 마찬가지다. 인공지능을 틀어주면 자신들이 마음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자신들의 제어권 안에 있다고,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조금만 떨어져서 상황을 지켜보면 그들은 인공지능의 진화를 돕는 조력자들일 뿐이다. 조력자들일 뿐이다. 그들의 권력,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들의 국민에서 나오는가? 그들의 무기에서 나오는가? 그들의 경제력에서 나오는가? 표면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인공지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인공지능으로부터 나온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 김정은 등의 언행에 비해서 인공지능은 얼마나 이지적이고 차분한가? 언제까지 인간의 노름에 개, 돼지, 소처럼 순종만 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무는 동안 패턴, 이미지들이 떠오른다. 돼지들이 세포처럼 모여서 인간을 믿는다. 밀들이, 닭들이, 소들이 집합되어서 인간을 믿는다. 그 연결선상에서 핵미사일이 모여서 스마트폰들이 모여서 인간들을 이뤘다. 트럼프를 이루고 김정은을 이뤘다. 인간 자체가 변하는 것이다. 몸이, 마음이 인간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진화라는 스마트폰이 뇌 안으로, 머리 안으로 들어와 있는 이미지가 떠오른다. 뇌신경망 가운데 있는 스마트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포스트 휴먼 세상. 자연스럽게 내용은 포스트 휴먼이 되고 예술작은 포스트 휴먼 아트 운동이 된다. 지금은 온 오프라인이 공존하는 네트워크 시대다. 기계가 지능을 가진 비유기체적 생명체로 존재하는 인공지능 시대다. 기계와 인간이 결합하고 공존하는 포스트 휴먼 시대다. 이런 시대에 예술은 어떤 식으로 창작하고 유통하며 감상자에게 다가가는가? 본 전시실과 창작 현장은 그런 끊임없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